첫째,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과 지성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습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바다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는 기 없는 배와 같습니다. 지식 추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작용, 존재의 신비, 인간 조건의 복잡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의 추구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향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지식과 지혜에 대한 탐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인생이란 끝없는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두 팔을 벌려 호기심을 갖고 지식 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덕, 용기, 정의, 연민과 같은 덕목은 좋은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기, 정의, 연민은 좋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많은 미덕 중 하나입니다. 용기는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고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며, 정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연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미덕은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거나 타고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습하고 개발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을 통해 이러한 미덕을 개발하여 우리 성품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성에 따라 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론상 미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과 헌신이 힘들겠지만 좋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덕을 실천하여 스스로 더 나은 자신이 되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십시오. 셋째, 우정을 키우십시오. 다른 사람과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은 삶의 행복과 성취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교제를 갈망합니다. 우정은 행복과 성취에 필수적인 소속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정은 또한 좋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친절, 관대함, 충성심과 같은 미덕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할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정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기쁨과 목적을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정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 시간, 그리고 타인에게 개방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보상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함에 대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넷째,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동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자제력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충동과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충동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제력을 키우는 것은 용기, 정의, 지혜와 같은 미덕을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기보다는 이러한 미덕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을 수련하고 우리의 충동과 욕망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아쇠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따르는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이는 곧 다른 모든 미덕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다섯째, 균형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균형 잡힌 삶은 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모든 것에서 절제를 포함합니다. 균형은 좋은 삶을 이루는 기본 원칙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을 피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쾌락, 부, 심지어 용기나 연민과 같은 미덕에 관해서도 과잉도 부족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용기는 무모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적은 용기는 비겁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균형이란 적절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균형은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사회의 견해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 되면 분열, 갈등,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통치되는 사회는 균형, 정의 및 중용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탁월함 추구. 일, 관계, 개인 개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면 큰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상하고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이 여정에는 헌신, 노력,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려면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전을 염두에 두고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격차가 있을 수 있는 영역에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성은 단독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함을 향한 여정에 필수적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헌신, 근면, 성장과 배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책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러한 행동은 비겁하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개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우리의 결점에 대해 변명한다면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유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덟째, 현재 순간에 살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취감과 기쁨의 삶을 추구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으려면 현재의 순간을 포용하고 주변의 경이로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은 덧없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짐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십시오. 하늘의 색, 꽃의 향기, 음악 소리, 음식의 맛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현재를 산다는 것이 무작정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정도로 이 두 가지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매 순간을 음미하며 그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하세요. 즉,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현재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순간과 모든 경이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홉째, 행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행복을 직접 구해서 얻을 수는 없지만 좋은 삶을 살고 미덕을 실천하면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행복은 이기적인 추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유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 사는 삶, 유덕하고 정의로운 삶의 부산물입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용기, 지혜, 자제와 같은 덕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가 이성과 일치하고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차례로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행복은 고립되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이고 이것은 사회적이고 공동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타인과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타인에 대한 더 큰 공감과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의 삶과 깊이 얽혀 있고 우리의 행복은 그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안녕이 우리 자신의 안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더 큰 공감과 연민으로 이어지며 이는 건강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 번영의 근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공감, 동정심,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큰 행복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목적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